최근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영국 정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한 기업 그리고 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프린스 그룹로 알려진 거대 재벌, 중국식으로는 태자 그룹이라 불리는 조직, 그리고 그 정점에는 87년생 젊은 중국인 천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의 범죄 수사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현대판 노예제 기반의 초국경 범죄 제국의 설계자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언론은 여전히 그를 국가 공로 기업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찬사와 혐오, 신화와 추락이 한 인물에게 동시에 겹쳐 있는 것입니다. 천즈의 출신지는 중국 복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 복권 사업가 집단, 즉 복건계 자본 네트워크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 집단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거대한 비공식 금융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천즈는 자본의 언어와 권력의 냄새를 일찍 배웠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그는 캄보디아로 건너갑니다. 그때가 바로 2010년대 중반, 중국 자본이 시아누크빌의 폭풍처럼 밀려들던 시기였습니다. 시아누크빌은 그 당시 카지노와 리조트, 부동산, 온라인 도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신흥 황금 도시였습니다. 천즈는 그 틈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시작으로 금융, 미디어, 리조트, 심지어 은행업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는 자본의 힘으로 국가의 중심부로 파고들었고 곧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경제 고문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국가 행사에서는 외국인 중 유일하게 단독 좌석을 배정받았으며 총리 훈센과 그의 아들인 훈마넷 현 총리와도 공개석상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위치에 올랐고 현지에서는 천즈를 캄보디아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제국의 외피 뒤에서는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즈가 이끄는 그룹은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이버 사기 단지의 거점이었다는 것이 서방 정보 당국의 결론입니다. 수천 명의 인력이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온라인 투자 사기, 암호화폐 거래, 로맨스 스캠 등에 동원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국경을 넘은 뒤 감금당했고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천즈가 운영한 범죄 단지는 확인된 것만 12곳 이상, 이른바 디지털 강제노동 제국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그리고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팔라우에까지 뻗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 네트워크를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사기 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태자그룹을 초국경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물과 법인 146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몰수된 암호화폐의 규모는 약 21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자산 몰수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신지인 복건, 그리고 그곳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의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곧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복건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18년 동안 근무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계에는 오래전부터 태자당이라 불리는 권력 2세 집단이 존재합니다. 태자그룹이라는 이름이 과연 단지 상징이었을까요? 혹은 더 깊은 정치적 맥락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천즈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의 결합이 만들어낸 국제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그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첫 신호이며 중국의 침묵은 그 내부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실을 암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인물의 추락을 넘어서 누가 이 제국을 만들었으며 왜 그를 방치했는가를 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천즈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지 복건성은 오랫동안 중국 남부의 금융무역 자본이 동남아로 흘러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성된 화교 네트워크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며 수많은 비공식 자금이 이 라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복건성 출신의 상인과 사업가들은 20세기 초부터 이미 동남아 전역에 진출했고 중국 본토의 통제 밖에서 거대한 경제권을 이루었습니다. 천즈는 그 혈통을 물려받은 세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대는 다양한 불법 산업과 무역업으로 자금을 축적했고 천즈는 그 기반 위에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과 부동산 투자를 결합시켜 캄보디아 경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시아누크비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천지는 부동산 붐의 정점에 올라섰고 태자그룹은 단숨에 현지 최대 민간 투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사업은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이었습니다.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며 금융, 투자, 오락산업 전반을 장악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의 자본을 환영했습니다. 천지는 국가경제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훈센 총리로부터 공로훈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국가 지도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 현지 언론은 그를 캄보디아의 근대화를 이끈 개척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예의 이면에는 거대한 범죄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태자그룹의 부동산 단지와 리조트, IT 센터로 등록된 곳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른바 사기단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수익은 먼저 가짜 투자펀드로 위장되었고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전환되어 홍콩, 케이맨 군도, 런던 등지로 이동했습니다. 그 돈은 다시 고급 부동산, 예술품, 카지노, 금융상품으로 재투자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세탁망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천지는 그렇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오가며 자본의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법무부와 재무부는 협력 작전을 통해 태자그룹을 초국경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자산 몰수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몰수된 자산은 시가로 약 1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동시에 움직였고 런던 시내의 고급 오피스와 부동산, 미술품 등이 압류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작전은 단지 자금 세탁의 문제를 초월한 국가 간 권력 네트워크를 정조준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천지 개인보다 그를 움직이게 한 배후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자금망과 복권의 화교 금융 네트워크가 중국 본토의 일부 고위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중국 내 복권파 인맥, 즉 시진핑의 초기 정치 기반 세력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시진핑이 복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다진 인맥이 지금도 중국 정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연결고리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제재 이후 중국 정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공식 성명 한 줄, 해명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사건의 실체가 중국 내부 자금망과 맞닿아 있어 손대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다른 하나는 천지를 일종의 희생카드로 삼아 내부 정화를 시도하는 정치적 계산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국의 침묵은 곧 불편한 진실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캄보디아 정부 또한 미묘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훈센 가문이 태자그룹과 맺어온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자그룹이 무너질 경우 캄보디아의 부동산과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아누크빌의 카지노 산업은 급속히 침체되고 있으며 중국 자본의 철수로 현지 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몰락은 개인의 추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범죄 모델이 붕괴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캄보디아를 넘어 동남아 전역의 그림자 경제를 비추고 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기단지와 암호화폐 세탁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중국계 자본과 현지 권력층 그리고 국제 범죄 조직이 얽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연결망의 중심에 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중국 공산당의 비호를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사업 확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의 1대1로 팽창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들에서도 다룬 바 있는 내용들이지만 중국은 1대1로 구축 과정에서 단순히 인프라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을 현지에 확산시켜 불법 산업을 뿌리내리게 하고 중국계 병원들을 지어 장기 공급의 허브로 이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실크로드로 포장된 1대1로의 진짜 얼굴입니다. 천지가 사라진 지금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서방 정보 당국이 던지는 다음 질문입니다. 천지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를 만들어낸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복건성에서 시작된 자본의 흐름, 권력과 이익이 맞물린 동남아의 정치 현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구조를 어디까지 해체할 수 있을지 이제 세상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즈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감춰둔 막대한 자금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지구 어딘가에서 또 다른 태자그룹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즈의 이름은 이제 국제 수사망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동남아시아 곳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부동산 시장은 그가 사라진 뒤 급격히 위축되었고 수많은 사업가와 관료들이 연루 의혹 속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자그룹의 몰락은 권력과 자본이 결합된 체제 전체의 붕괴 조짐이었습니다. 미국이 겨냥한 것은 범죄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였습니다. 천즈는 복권 네트워크, 중국 자본, 캄보디아 권력,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했습니다. 누가 그를 만들었고 누가 그를 이용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다음 주인은 누구인가? 역사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권력은 돈을 부르고 돈은 범죄를 낳으며 범죄는 다시 권력을 낳습니다. 천즈는 그 순환의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소비되고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범죄의 소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과 영국이 태자그룹을 겨냥한 이유, 이것은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하 경제와 마약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복권 기반의 태자당, 그리고 천즈가 이끈 태자그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제범죄 척결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화교 자본과 비공식 금융망을 해체하려는 경제적 공세이기도 합니다. 패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화 작전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들 또한 결코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도덕은 언제나 이해의 뒤편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의 태자당 뒤에도 결국 글로벌 자본 세력이 있고 애초에 동아시아의 화교 자본을 키운 것도 영국이며 그들은 미국 정계의 뒷배에 있는 유대 자본과도 교차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태자그룹 제재는 범죄와 권력 그리고 패권이 얽힌 세계적 청산극이며 그 무대 위의 모든 배우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좌우의 싸움도 이념의 싸움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로지 세계 권력의 최정점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싸움이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이권 다툼이 만들어내는 크고 작은 파도들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